짜잔! 그린나비 15회차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유명한 바로 불멸의 꽃파리 이대강이고요. 이걸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불멸의 꽃파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꽃 주문은 어디서 하실까요? 꽃 주문은 어디서 하실까요? 네, 꽃 주문은 불멸의 꽃파리가 운영하는 이대강 플라워에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1877-8071 뭐라고요? 1877에 뭐라고요? 8071입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꽃이 필요하실 땐 이대강 플라워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나갔습니다. 예, 거부감이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그러면 그린나비 15회차 앞에 거 제가 이 영상이 한 번에 녹화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바로 이런 유튜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녹화를 하다가 마이크를 안 켜는 바람에 지금 3분 지금 15회차를 가지고 지금 3분 하고 25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3부로 이제 웬만하면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앞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의상이 바뀌었어요. 의상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때는 이제 후드티만 입었다가 그리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SNS를 통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게 스카프가 바뀌었어요. 노란색에서 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날이 추워서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리감이 카메라가 제가 1번 영상, 2번 영상을 제가 틀어서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얼굴이 완전 화면에 이렇게 한 70%, 80%가 나오는데 제 어떤 그 얼굴의 어떤 그런 그 눈, 코, 입, 귀의 어떤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이제 저에게 아직 적응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보실 때는 너무 깜놀하거나 좀 이제 안티 팬들이 이제 생기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저는 구독자가 떠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없는 구독자 21명인데 이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면을 좀 더 멀리 했어요. 화면을 좀 더 멀리해서 제가 좀 더 잘생겨 보일 수 있게끔. 저도 이 방송은 지금 제가 녹화하고 아직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진 저도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회가 거듭할수록 아마 제가 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기술력이 아마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희망, 이제 한 줄기 희망을 가지면서, 그리고 마이크도 제가 이렇게 거리가 이 정도면은 아마 좀 더 듣기 거북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2회 때는 너무 마이크를 가까이 하니까 소리가 좀 약간 웅웅 그래서 좀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멀리 했고 지금 제가 손동작이 좀 너무 산만하죠. 손동작이 좀 너무 산만한 것 같아서 모니터링 다시 이거 3부도 한번 보면서 계속 회가 거듭할수록 점점 나아지는 방송.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숫자만큼 저의 어떤 그런 연출력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 재미로 이 영상 이대강 TV를 보신다면 아마 좀 더 이대강 TV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이대강 TV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나비 15회차 282페이지 좀 전에 봤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소비, 플라시보 소비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서 가심비를 더해야 한다. 바로 자기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를 찾아 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 가치를 확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컨텐츠랑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우리의 어떤 사업자들이나 판매자들, 유통하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사실 충동 소비를 자극하는 것도 어떤 판매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걸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좋다, 이거 땡긴다,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라고 해서 0.1초 만에 충동 구매, 충동 소비를 하는 경우도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실 꽃이라고 하는 저희 상품도 이제 감성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성적인 상품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TV, 뭐 가전제품, 뭐 핸드폰 이런 것은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저희처럼 어떤 감성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탁 터치하는 그런 제품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분들의 그 충동 구매의 그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을까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플라시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 들었고 31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13페이지. 이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이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볼게요. 2018년도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크게 10가지로 나타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Wag the Dogs, Wag the Dogs이라고 해서 WAGTHEDOGS. 네. 이제 여기 알파벳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소비 트렌드 10가지 키워드의 앞자를 땄어요. 그래서 WAGTHEDOGS. 그럼 이거를 앞자를 다 따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바로 Wag the Dogs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순서를 짜낸 것도 대단하네요. 보니까 10가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밝혀내고 이제 종합 정리한 것도 이제 우수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이거를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이게 문장이 돼야 되잖아요. 웹도독스가. 이걸 저도 지금 알았네요. 황금개의 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이런 용어를 단어를 따서 만들었군요. 여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고 갈게요. 웹도독스에서 이제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1번은 What's your small but certain happiness? 그래서 W자가 온 거죠. 그래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었고 두 번째 A는 Added
satisfaction to value for money. 플라시보 컨섬션. 발음이 너무 죽이죠. 이제 오랜만에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지금 두려움이 올라와요. 내가 이 발음이 너무 시원치 않으면 어떡하지? 내 어떤 지식이 탄로나면 어떡하지? 내 영어 실력이 탄로나면 어떡하지? 약간의 두려움이 올라오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두 번째 키워드는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하다 플라시보 소비고, 세 번째는 제너레이션 워크 라이프 밸런스, 바로 워라벨 세대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워크 라이프 밸런스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T, 테크놀로지 오브 언택트, 언택트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네 번째 언택트 기술과 다섯 번째 나만의 케렌시아, 이 T랑 H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나누고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제가 사실 지금 만물의 서비스화까지 있고 그 뒷부분은 제가 다 안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다음에 또 그 뒷부분은 다음 회차에서 또 그렇게 독서 모임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 hide away in your currency야. 그렇게 됩니다. 나만의 케렌시아가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everything as a service, 만물의 서비스와 매력 자본이 되다, days of 큐토크라시, 그리고 meaning out, once true chorus meaning out. 이 관계를 다시 써보려 해. 뭐지 이게? 뭐지? IG relationship, alt family. 저도 모르겠어요. GIG? 기근가? 그래요. 여튼 그리고 다음 마지막은 세상의 주변에서 나를 외치다. shouting out self-esteem이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되는데, 오늘은 언택트 기술과 나만의 케렌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제가 공부한 것을, 독서한 것을 그냥 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아직은 경영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독서 모임의 취지는 우리 같이 독서를 꾸준히 열심히 하자, 그런 취지이고, 제가 공부한 것을 그냥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제가 끊임없이 독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편이자 저의 어떤 그런 독서의 확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영상을 남기기로 약속을 했고 독서 모임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아니지, 저는 무조건 그린나비가 이게 50회차 100회차가 될 때까지는 쭉쭉 이제 그린나비 독서 모임을 앞으로도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주 이렇게 독서를 꾸준히 조금씩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새 독서 능력도 더 뛰어나지고 더 많은 책들을 읽게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려는 그런 독서 클럽, 독서 패밀리 멤버분들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오프라인 독서 모임도 다시 활성화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악플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 주세요. 제 마음이, 제 영혼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댓글, 선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3페이지 언택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영어로는 테크놀로지 오브 언택트인데, 우리가 이제 컨택트,
지금의 시대는 저는 초연결 시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초연결 시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우리 70억 인류 중에서 아마 10억 이상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어떤 지구 공동체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소통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잖아요. 세대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통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라이브를 올리고 내 글을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생각, 감정, 기억, 정보를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글로벌 어떤 유저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시대는 초연결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로 인해서 했는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쓰나미 같은 정보의 홍수에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저도 지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일부러 카톡을 이제 로그아웃 해놓을 때도 있고 카톡을 안 쓸 수만 있다면 안 쓰고도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게 카톡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카톡으로 중요한 정보나 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이미 70% 80% 이상 카톡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카톡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 숫자로는 3억 이상, 전 세계적으로 3억 다운로드를 이상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 도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남들 다 쓰는 걸 또 안 쓸 수도 없고. 여튼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도 이제 카톡을 로그아웃 시켜놨는데 그 다양한 정말 무분별한 정보가 이제 그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렇고. 그래서 컨택트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택트, 언컨택트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언택트는 313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무인 항공기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셀프, 사람 대신 로봇이 작동하는 공장의 자동화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비대면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 서비스들의 개념을 통합한 개념이다. 언택트는 상황 적응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무인이나 비대면 기술을 넘어선다. 단순한 무인이나 비대면 기술을 넘어선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요즘에 이제 무인 택배함도 많이 이제 설치가 됐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넘어서서 상황 적응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이 중요하군요. 근데 이거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제 언택트 기술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택트 기술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면 일자리 감소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혜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쓰고 아직도 2G, 3G 핸드폰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그냥 편하고 좋고 전화기라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 됐지만 사실 원래는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냥 전화만 해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랬는데 어 이제 거기 인터넷이 이제 같이 융합되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될 이제 그 시대 그 세대까지 온 것 같은데 또 이게 언택트 기술이 너무 발달되다 보면 그걸 누리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지만 그 언택트 기술을 이제 누릴 수 없는 고령자분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네요. 음, 아무튼 서비스 차별화가 이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그 소비자들의 요구를 빠른 속도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거를 언택트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언택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택트 디바이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언택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저도 참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어, 세상의 어떤 문명이나 기술도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많은 이제 뭐 스티븐 잡스라든지 애플 스마트폰 개발자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노고와 그런 땀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명의 혜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어,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을 주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불편을 주지 않고 이로움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그런 문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자, 그러면 이제 315페이지를 볼게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이게 자칫하면 어, 지금 녹화가 중간에 안 될까봐 좀 약간 걱정되네. 이게 지금 제가 USB를 총 3개를 꼽았거든요. 하나는 웹캠, 하나는 마이크, 하나는 마우스를 이렇게 켜놨어요. 근데 이거 뭐 별일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녹화가 무사히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보면은 언택트에 대한 정의를 간단 명료하게 이제 공식처럼 했거든요. 사람과의 만남을 대신하는 방식이 바로 비대면이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또는 IoT다. 그게 바로 두 가지가 융합된 게 언택트인데 인간적 접촉을 대신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술 등의 총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것도 하나 연결시키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미 이제 컨택트적인 요소로 인해서 필요하고 이제 불편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언택트 기술로서 대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걸 바로 이제 비대면 사람과의 사람을 이제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적으로 대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융합을 시키겠다라는 게 언택트다라고 이야기하네요. 323페이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언택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전략. 언택트가 추구해야 될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언택트 기술이 추구해야 될 가치 첫 번째는
신속하게 언제든지 언택트 전략을 써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내는 미덕이라는 삶의 지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쇼핑을 우리가 할 때 소비자가 결제 과정이 복잡해지면 망설임 없이 이탈해 버린다. 네.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걸 만든 이유도 우리가 아마 결제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쉽게 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결제라든지, 사실 저도 인터넷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제일 불편할 때가 뭐냐면, 이제 뭐 카드 결제하려고 그러면 카드 결제하는데 무슨 뭐 올인원 페이가 있고 카드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CVC 공인인증서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가 비밀번호가 틀리거나 아니면은 뭐가 안 맞아. 그러면 막 5분 동안 막 열심히 했는데 결제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이제 핸드폰 결제로 할까? 이제 뭐 뭘로 할까? 이제 다시 하다가 핸드폰 결제로 할 때도 있고 이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때도 있고 하는데, 여튼 결제 과정이 복잡해지면은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내는 미덕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신속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언택트 기술도 그렇게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바로 이제 323페이지 이제 하단 부분에 나오거든요. 맥도날드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미국 전체 매장의 약 56%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롯데리아와 한솥 도시락도 키오스크 서비스를 도입할 정도로 외식업계에 바로 이 신속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맞죠? 맞죠? 저도 맥도날드 그 키오스크 그 매장을 가봤거든요. 그게 아마 프리미엄 버거 있는 이제 그 매장에 그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좀 매장이 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렇게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제 주문을 그, 그 맥도날드 판매 점원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버튼만 띡띡띡띡 누르면 알아서 이제 편리하게 되니까. 근데 그 키오스크에 적응하는데도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따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한테 말하면 그냥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냥 뭐 빅맥 버거 주세요. 빅맥 버거 세트 주세요. 뭐 음료 콜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이다로 주세요라고 그 말 두 마디만 하면 됐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키오스크를 통해서 세트 메뉴를 고르고 또 뭘 고르고, 저도 그렇게 해서 몇 번 주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어요. 그냥 사람한테 주문하면 편리한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려고 하니까 어느 버튼을 눌러야 될지 그 결제 과정 자체도 그렇게 조금 복잡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갔다가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결제를 한 경험도 있는데, 여튼 정말 그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편의성에 맞추어서 이 결제가 정말 신속하고 심플하게 돼야지 이게 거기서도 더 주문 결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맥도날드 그냥 거론하자면 사당점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한번 하는데 결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을 이제 버거 세트를 하는데 프렌치 후라이랑 그리고 콜라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뭐 추가 메뉴로 애플파이를 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뭐 취소한다 뭐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결국은 결제가 안 됐어요.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하다가 안 해. 그냥 사람한테 주문할래.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한테 주문하러 가니까 고객님 우리는 이제 키오스크에서만 주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층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또 2층에 올라가가지고 또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또 다시 또 받는 것도 1층에서 내려가서 받았던가 2층에서 받았던가 하여간 그때 좀 많이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아마 저는 그래도 인내심이 좀 있는 편이어서 아마 그 과정을 겪더라도 그 주문까지 이제 완료를 지었지만 아마도 제 앞에 있는 이제 학생들 좀 젊은 친구들은 막 쌍욕을 하면서 쌍욕을 막 하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거 이거 뭐 이거 왜 이거 안 되냐 막 근데 저는 맥도날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언택트 기술, 이 바로 이 무인 판매 키오스크 이 부분은 약간은 저는 조금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키오스크를 최소한 처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있다면 앞에서 이 안내하는 알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좋지 않았을까. 고객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면 그 순서가 나왔 그 주문하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그게 순서가 얼핏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보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쉽게 따라서 적응해서 주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주문하기가 좀 수월하지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여튼 그거를 제가 만약에 한국 맥도날드 사장이라면 앞에서 고객님 이거는 이 버튼 누르시고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한 두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는 누구나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경험해 봤었던 사람들은 그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그냥 하고 그 키오스크를 처음 이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알바가 한 명이 있다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 더 판매가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 신속한 거랑 심플한 거랑 같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무 때나 24시간 세탁물을 맡길 수 있는 스마트 무인 세탁함 같은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저도 이거 봤던 것 같아요. 봤어요. 24시간 무인 이 세탁 서비스를 봤거든요. 봤는데 참 편리했어요. 저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었어요. 한밤중에 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게 이제 딱 그 비밀번호 결제하는 게 있더라고요. 24시간 이제 열려져 있었고 뭐 이불 빨래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드라이 클리닝 같은 거 딱 당장 생각이 났는데 그 아침에 또 세탁소 문 열었을 때 또 맡기려고 하면은 좀 그거를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집 근처에 그냥 그 24시간 무인 그 세탁함이 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이불 덮고 자려고 하는데 이불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가서 해서 드라이 클리닝 하고 뭐 한두 시간 만에 바로 이거를 하면 바로 또 이거를 어 이제 포근한 그 이불을 바로 덮고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24시간 무인 택배함, 24시간 무인 세탁함 이런 것도 앞으로 무인 자동 판매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생긴다고 하네요. 언택트의 바람이 은행에도 이제 ATM이 우리 보통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11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ATM기도 생긴다면 또 거기서 또 뭔가 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24페이지 제가 좀 너무 지금 독서 이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께 솔직한 피드백 주세요. 제가 뭐
사실 이 독서 모임 이걸 하는 이유가 사실 좀 이기적인 목적이라면 저한테도 좀 이로운 행위거든요. 근데 이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니까 어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324페이지에 추구해야 될 언택트 기술 전략에 추구해야 될 두 번째 가치. 이것은 바로 한 번에 편리하게 해야 한다. 한 번에 편리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2017년 7월에 온라인 유통업체 알리바바가 선보인 무인 편의점 타오 카페가 만들고 있는 쇼핑 풍경이다. 타오 카페처럼 정보 탐색부터 결제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다이렉트로 이어질 때 소비자는 더 열띤 호응을 보낸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가 2017년에 전년 대비 4배가 증가했대요. 중국의 경우에. 그래서 대도시에 무인 편의점이 브랜드가 20여 개가 넘는데요. 중국은 아마존고와 같은 유통시장의 혁명을 신유통 무경계 소매라고 부르고 있대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 소매와 물류의 융합을 꿈꾼다. 그래서 온라인의 강자 아마존도 오프라인 매장에 뛰어들었다. 신개념 식료품 매장인 아마존고는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매장에서 상품을 담은 후에 퇴장을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이거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딱 틀어서 하고 뭐 그거 같네요. 꼭 이거 비슷한 거 뭘 봤지 내가? 아무튼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나서 내가 이제 이마트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가가지고 뭐 주스도 사고 우유도 사고 뭐 과자도 사고 라면도 사고 이렇게 다 산 다음에 그거를 그냥 뭐 제가 뭐 장바구니라든지 그렇게 카트에다가 딱 담아서 나오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 그 앱에서 결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 거기 이제 친절한 그 안내원분들한테 뭐 카드 주고 이렇게 결제하고 뭐 그 뭐야 핸드폰 번호 입력하세요. 회원이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상품 이렇게 뭐 다시 꺼내고 다시 담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내가 장바구니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바로 들고 나가면 알아서 핸드폰 앱에서 결제가 된다면 이거 너무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존고가 현재 신개념 식료품 매장으로 이거를 이제 한다고 하네요. 이거 꽃집에도 꼭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신개념 꽃집 매장 이거 해서 딱 어플 이거 빨리 특허내야 되겠다. 그래서 꽃집에 들어오고 그냥 꽃을 막 사시는 거예요. 꽃을 화분도 사고 뭣도 사고 사시고 앱만 깔아놓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냥 나가시면 알아서 그 계좌에서 개인 계좌에서 앱을 깔을 때 어떤 개인 어떤 신용 정보라든지 개인 카드 그런 계좌 정보도 입력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꽃 사고 그냥 나가시면 저희 점원이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다 뭐 바코드 찍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그 계좌에서 돈이 출금이 되겠죠. 그러면 고객님들도 너무 편리하고 우리 회사도 편하고 우리 점원분들 편하고 사장도 편하고 이거 빨리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제가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빨리 할 거예요. 네. 어디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네. 자, 여튼 이거 좀 보편화된 우리 화웨이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언택트 전략 지금 두 번째 한 번에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거 이야기했고요. 타워 카페 아마존 거 얘기했고 이 개념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8 이 책은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유통, 판매, 생산 모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유통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5포5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5포5. 예. 5포5 개념이 이제 뭐냐면, O2O 개념에서 좀 더 진화된 개념이거든요. O2O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개념이라면 O4O는 온라인에서 용어적인 정의로는 온라인 for 오프라인, 예,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가 이제 for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온라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와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리킨다. 예. 말이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와 자산을 활용한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기존의 오토어가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고 중개시켜준 거에만 머물렀다면 O4O는 오프라인에 더 방점을 찍으며 오프라인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 활용이 더욱 적극적이다. 그렇겠네요. 바로 이것이 아마존이 이 대표적인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 아마존 북스가 이제 뉴욕의 명소인 센트럴 파크와 타임 워너 센터에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벌써 아마존 북스를 열었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 책을 읽지 않으면 이런 정보 이미 지난 5월이라고 하면 2017년도 5월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서 이제 아마존의 어떤 아마존 복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보력 이런 거 정보 시대의 흐름 트렌드 이거를 알지 않고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너무 위험하고 또 위험한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금융이든 어떤 소비든 어떤 문화적인 거든 패션이든 컬러든 이런 걸 알고 그거에 대비해서 그거에 발맞추고 그거에 그 반보 앞서서 그거를 이제 대비하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교육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것을 구매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살짝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케이크 모양의 화분을 만들고 다육이로 케이크 모양의 화분들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어떤 혹자분은 너무 앞서가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아이템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칭찬? 칭찬인지 이게 뭔가 지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앞서갔다라고 생각은 크게는 안 해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케이크 모양 화분을 2014년도에 이제 2월 달에 출시를 했을 때 그 전 2013년도 한 7월 달, 8월 달에 사실 그때 알고 지내던 어떤 그 분, 그
창업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그때 일본에 이제 소무역을 하던 동생 아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일본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러 갔다가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일본의 화훼 시장을 간다면 꼭 어떤 유니크하고 어떤 그런 트렌디한 상품을 한번 본다면 그걸 꼭 한번 봐가지고 나한테 한번 내용을 전달해 달라. 그리고 뭐 사진이라도 좀 찍어 주던지 찍어 와 주거나 아니면 그 좀 구매해 와 달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의 선인장을 케이크 모양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해서 만든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제가 이제 전수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도 참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겠다라고까지는 굳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좀 이제 제조라고 한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한 10사람, 20사람, 30사람 꽤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디 뭐 그때도 독서 모임 가서도 막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냐? 이거 만약에 뭐 만 원에 만들면 사시겠냐? 물어보니까 한 열에 일곱 분 정도는 그 아이템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 보자 한번.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금액으로 이제 금형도 만들고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시했는데 여튼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분은 너무 이제 앞서가는 제품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근데 그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만 자금이 좀 더 제가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제 그런 뭐 중국 쪽으로 이제 공장 돌려서 원가를 뭐 절반 이하로 그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아마 시장에서 판매가를 50%로 해서 팔면은 또 대박이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튼 그 아이템이 저도 이제 크게 많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과가 생각한 것만큼 너무 안 나와서 그때 한번 좌절도 하고 많이 좀 실패의 쓴맛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여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패를 겪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이렇게 제가 독서를 요즘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배우지 않고 어떤 사회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 고객, 시장, 유통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섣불리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해야 그런 시행착오나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제가 독서를 매주 꾸준히 이렇게 앞으로도 할 예정이니까 우리 같이 책 많이 읽고 그리고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서도 또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송 지금 봐주시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 이제 음, 과연 있을까? 이제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지속적으로 좋은 독서 모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아, 아, 지금 시각이 벌써 새벽 1시 16분이에요. 오늘 지리산 갔다 와서 좀 피곤한데, 근데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 녹화하고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저랑 어떤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참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더 양질의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우리 같이 올해 좋은 친구, 어, 의리, 의리를 가지고 평생 친구, 의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 평생 친구 하실 거면 지금 모니터에 모니터에 지금 주먹 박으세요. 예, 아셨죠? 저 이렇게 주먹 맞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노트북 모니터 화면에 주먹 찍었어요. 아, 여기 찍으면 안 되겠구나. 카메라에 찍게 됐구나. 자, 돌발 행동 이해해 주세요. 자, 카메라 갑니다. 여러분들과 저랑 이제 마치 ET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주먹과 이 카메라와 여러분들의 주먹과 이 카메라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독자분들. 자, 이제 이대강 TV에 이제 그린 나비에 이제 점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린 나비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신 것을 이제 축하드리면서 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우리 이제 친구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로 해요. 자, 주먹 크로스. 자,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주먹도 서로 이제 맞대고 했으니까는 우리 이제 친구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독서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언택트 전략 기술 추구해야 될 가치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봤어요. 바로 그것은 오포 개념 얘기했거든요. 오포 개념의 예로 이제 아마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아마존닷컴에서 하다가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아마존 북스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을 하다가 오프라인을 여는 거죠. 사실 저도 지금 꽃집을 이제 제가 또 다른 모델의 신개념의 이제 모델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나름 열심히 갈고 닦고 있거든요. 갈고 닦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어떤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점포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그분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우주님과 그리고 이 천상에 떠도는 우리 조상님들 저도 독서만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채널 끄실까봐 또 채널 다른 데로 바꿀까봐 약간 염려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배신하지 마요.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싫거나 밉거나 때리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댓글이나 혹은 우리 이대강님의 SNS로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아직 방송 진행이 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가끔 좀 헛소리도 하고 그리고 좀 연출이라든지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구 가치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326페이지 하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개 젊은 층의 소비자일수록 본인이 SNS에 인증하는 것 외에 자신의 소비 활동이 노출되고 공유되는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 쇼핑 중에 건네는 매장 점원의 친절한 조언조차 성가신 방해라고 느낄 정도로 말이다. 맞아요.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계속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람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고 소통되는 것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고 거기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게 전 앞으로 또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거리가 한 3m 정도가 적당한데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그 플랫폼 안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m의 사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옥철을 탈 때처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아무튼 쇼핑할 때도 우리가 나 그냥 한번 그냥 뭐 윈도우 쇼핑 하려고 하는데 막 점원이 와가지고 어떤 거 필요하세요? 뭐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부담스럽거나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였더라? 토니모리였나? 네이처 리퍼블릭이었나? 이제 그런 이제 화장품 같은 코너 같은데도 이제 바구니가 두 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혼자 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바구니, 쇼핑 바구니가 이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비 행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제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세태,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익명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휴식의 보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7페이지를 보면 현대인에게 휴식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익명성의 보장이다. 이들을 겨냥해서 숙박업계에서는 사람을 감춘 다양한 무인 서비스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일본의 나가사키 하우스 템보스에 있는 헨나 호텔은 일본어로 이상한 호텔이라는 뜻이다. 헨나 호텔, 한번 여기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이렇게 청소와 경비 업무 정도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나 로봇가 한대요. 무인 포터 서비스라고 하네요. 자율주행 로봇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튼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언택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네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업에, 아까도 얘기했죠. 2번 거기에 한 번에 편리하게 결제하는 거. 그것도 분명히 언젠가는 꽃집이든 어디 마트든 어디든 다 그게 아마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편리하게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오겠죠. 그래 세 번째 이제 아무도 모르게 언택트 전략 기술 세 번째 했고,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언택트 기술 한 3페이지 정도 더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 짓고, 나만의 퀘렌시아, 이건 또 다른 키워드인데, 나만의 퀘렌시아는 다음번에 할게요. 일단 언택트 기술까지만 할게요. 이게 사실 이게 심도 있게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키워드 하나 가지고도 이거 몇 시간 이야기하기에도 되게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고 이제 이 영상을 접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고, 깊이 있게 이제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깊이 있게 쌓는 것도 있고, 이제 두루두루 알고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독서모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영상을 찍으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좀 약간 성향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튼 음. 지금 이제 네 번째 언택트 기술 전략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음, 나만을 위해 정교하게, 나만을 위해 정교하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인데 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중심.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 중심이 되려면 바로 이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 니즈와 그 결핍을 맞춘 제품과 서비스 겸 언택트 기술이 접목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롯데백화점도 328페이지 중간쯤 보면 롯데백화점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일반적인 쇼핑 정보 제공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개인 패션 추천이 가능한 추천봇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추천봇. 음. 이거 저도 네이버 클로바 이거 개인 비서 그거 한번 LG U 플러스에서 한번 그거 해봤거든요. 네,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어, 저, 전 이거 맞아. 이거를 지금 제가 책 쓰다가 이제 본계적을 제가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여기 적어 놓은 게 뭐냐면 고객이 만약에 혈액형, 사는 지역, 그리고 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음악, 사실 페이스북도 그런 정보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 음악, 내 이동한 거점의 어떤 그 경로라든지 이런 걸 다 수집해서 그걸 또 어떤 마케팅 자료로 어떤 광고 자료로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게 뭐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그램 앱이나 이제 웹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회원을 가입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입력하시냐면 그분들의 어떤 좋아하는 배우, 이상형,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좋아하는 도시, 뭐 이런 거를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선택사항으로 해서 입력을 해요. 만약에 10가지, 15가지를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춘 식물이나 꽃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식물도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35만 종 이상이 되는데 사람도 우리가 70억 인류가 넘잖아요. 70억 인류가 뭐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식물, 뭐 장미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장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에 이제 뭐 그런 시장 조사할 때도 장미를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한 60% 70% 이상의 장미를 좋아할 거예요. 아마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50% 이상이 장미를 답한다고 그 통계 자료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미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장미가 좋아요라고 그냥 대놓고 장미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저희는 장미라고 하는 상품을 제공해도 좋지만 장미 말고 다른 화훼나 다른 식물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장미 말고 다른 꽃을 몰라서 장미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꽃은 뭐 라넌큘러스도 있고 뭐 프리지아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또 뭐 튤립도 있고 뭐 백합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독일 플로리스트 자격증 취득하면서 다양한 꽃들을 직접 접해보고 이제 잡아보고 만들어보고 팔아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라벤더로도 이제 꽃다발을 만들 수 있고 부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만약에 보라색이다. 개인정보가 보라색이고 나는 향기 있는 꽃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바로 라벤더라고 하는 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객의 어떤 정보나 기호나 취미나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딱 저희가 이제 딱 받아들여서 그분이 좋아하는 식물을 우리가 그 고객 기반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좀 고객은 만족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면 아마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할 수 있고 또 고객분들도 더 만족감과 감동과 그런 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봇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지금 금융권에서도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등이 활용된 로봇 자산 전문가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 시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와 로보 어드바이저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모델을 고객에게 제시한 결과 10명 중에 8명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했대요. 와,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맡길 때에 사람보다도 로봇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통계적이고 수치적이고 철두철미해야 되고 오타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제품이고 서비스잖아요. 근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항상 이렇게 테이블에다 항상 식물을 두고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이거 뭔지 아시죠? 스킨답소스, 꽃말, 우아한 심성, 이제 부귀영화를 뜻하기도 하고 풍요, 번영을 뜻하는 식물인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금융권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3년 이상 사실 저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웬만한 메이저 은행, 농협 자소서 다 써봤고요. 이금융권, 상금융권까지도 자소서 서류 정말 수십 군데 이상 써봤거든요. 그러면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도 같이 모의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금융인이 되고 싶었어요.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경제신문도 매일 보고 스크랩하고 또 그거를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하고 경제 용어를 매일 외우고 그런 거를 좀 오랫동안 계속 해왔는데 사실 저는 농협 시험만 3번, 4번 떨어졌어요. 예, 농협은 NHAT라고 해서 농협 서류는 계속 합격을 하는데 농협은 저는 이제 중앙회 말고 지역 농협을 계속 지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농협 그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시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지역 농협의 조합장이 되면 이제 연봉도 이제 뭐 1억 원 이상이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준 공무원이거든요. 사실 지역 농협이 지점장만 돼도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연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농협을 너무 가라고 이제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여튼 그때도 이제 금융인이 되고 싶고 경제인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농협 뭐 이금융권, 삼금융권, 뭐 하이투자증권, 뭐 어디 투자증권, 투자증권 증권사도 아, 투자증권은 면접도 본 적이 있어요. 하이투자증권 가서 면접 봤었던 기억이 어설프게 있거든요. 아마 하이투자증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서류 합격하고 이제 인적성 검사 없이 바로 면접을 봤었던가? 100% 정확하진 않아요. 여튼 이렇게 면접 서류라든지 면접 준비를 엄청 빡세게 했는데 제가 같이 공부했었던 스터디 같이 했었던 사람 중에서 신한은행 간 친구도 있고요. 신한은행 이제 초봉이 신한은행은 진짜 신한은행 할 때 신이 신의 직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연봉이 4천만 원, 4,5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봉이
3,500이 넘고 뭐 2년 3년 안에 4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 간 친구도 있었고 저희랑 같이 한 스터디 하는 사람 중에서 다 잘 됐어요. 저랑 스터디 멤버가 참 신기해요. 한 명은 신한은행 가고, 한 명은 우리은행 가고, 한 명은 국민은행 가고, 한 명은 하나은행 가고, 정말 다 잘 됐거든요. 저 빼고, 저 빼고. 저는 농협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농협을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삼수까지 해서, 사실 삼수가 아니죠. 저는 삼수, 사수, 오수 했어요. 오수까지 해서 대학을 갔지만, 저는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았는지 진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너무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도 오수 만에 이제 성균관대 들어갔고, 성균관대 들어갔다가 사실 저는 한의대 가고 싶어서, 한의사 되고 싶어서 한의사 시험도 봤어요. 사실 온광대, 한의대, 전북 익산까지 가서 온광대, 한의대 편입학 시험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서 시험 본 건 아니었고, 그때 이제 시험 기간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냥 분위기도 적응하고 시험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그걸 한번 보고, 이제 또 1년 이제 빡세게 준비해서 이제 원광대, 한의대라든지 어디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여튼 결론은 한의대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공부하다가 PMS, 교대에 있는 PMS 그걸 이제 다녔었거든요. 사실 저는 편입할 때도 김영 편입학원을 한 1년 반 정도 다녀서 이제 편입을 성공했고, 이제 한의대 편입학, 그러니까 저는 또 편입을 한 다음에 또 편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한의대로 편입을 하거나 한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미트 디트, 사실 거길 준비했죠. 그러니까 미트가 의학 전문 대학원, 디트가 치의학 전문 대학원, 이제 부산 한의학 전문 대학원이 이제 전국에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한의학 전문 대학원은 약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한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려고 책도 다 사고 등록 다 하고 이제 1년 회원은 이제 끊었죠. 그랬는데 한 3개월, 4개월? 몇 개월 했지? 공부하다가 이건 내가 도저히 공부 못하겠다. 내가 이거를, 저는 왜 그만뒀냐면 1년, 2년 공부해서 내가 한의대를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 한의대 들어간 다음에 또 공부를 또 5년, 7년 더 공부할 걸 생각하면, 편입학 공부한 것도 너무 진짜 너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오수해가지고 성대 들어가서 졸업까지 겨우겨우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오래 했는데, 또 한의대 들어가서 또 공부를 또 5년, 7년 할 거 생각하니까 내가 공부만 하다 이거 인생 끝날지도 모르겠다. 나 공부만 하다 이러고 싶지 않다.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사실 편입학 준비하는 동안에도 독하게 해야 되니까 무슨 내 주제, 아니 내 상황에 무슨 내 주제는 아니고, 그렇게 뭐 자기 비하는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 그렇게 연애할 그런 겨를이 없다, 시간도 없고, 이렇게 이성에게 에너지를 뺏길 그럴 겨를이 없다 해서 독하게 이제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씩 영어 단어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한의대 들어간다 그러면 또 그 반복돼, 그 인체에 대해서 또 그 화학, 물리학, 여러 가지 또 바이오, 그러니까 생물학 또 다시 공부 다 해야 되고, 유기화학 공부해야 되고, 한자 다시 다 공부해야 되고, 황제내경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자연과학 공부 다 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 책 분량을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책이 어마어마해요. 원광대 한의대 들어가려면 뭐 논어부터 해가지고 황제내경이다 뭐다, 이게 다 거의
한자로만 70% 80% 도배되어 있는 이 책을 다 원서 수준의 책을 다 보려면 한자 공부도 엄청 해야 되는데 한자만 그 공부하는데도 1년 2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때 이제 PMS에서도 했던 얘기가 보통 한의학 이제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이제 합격 공부 연수가 또 혹은 원광대 한의대든 뭐 경희대 한의대든 뭐 우석대 한의대든 한의대도 국내에 한 10개, 13개 정도가 있거든요. 뭐 대전대, 대구 한의대,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는 이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년, 4년 정도는 공부해야지 이제 한의대를 들어간다. 누구는 뭐 다 상대적인 거니까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은 뭐 1년, 2년 만에 한의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고시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해서 안 되는 분도 있고 뭐 2년 만에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한의대도 그때 상담할 때 3년 정도는 그래서 그 공부할 각오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한번 3년 또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또 다시 공부 빡세게 해보자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아 너무 이거 내가 성대까지 편입해서 이렇게 한 것도 너무 내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의대 들어가는데 3년 또 들어가서 또 전문의까지 따는데 또 5년 7년 8년 10년 나중에 내가 한의원을 개원을 할 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한의학 편입학 준비할 때가 27살이었으니까 한의원 개원을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물론 한의대 들어가서 뭐 인턴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월급이 뭐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결국에는 돈은 37, 36살 돼야지 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의사로서.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아, 내가 10년 동안 공부 더 해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걸 기다려줄 사람 그거를 받아줄 여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38살까지 한의사가 됐을 때 그걸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옆에서 같이 함께 해줄 여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여건을 봤을 때 아, 한의사가 되고 나서도 한의대를 합격하고 나서도 아, 그 여정이 쉽지 않겠다. 10년이라는 시간 그거 아, 안 할래. 그리고 또 사회의 물을 조금 먹다 보니까 한의사가 됐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거 저 한의사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실 대학 시절에 중간에 휴학계를 내고 금융권 쪽에서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 이제 그 시장을 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인들, 금융인들, PB, 보통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개인 자산 관리사들 이런 사람들, 경제인들, 금융인들, 뭐 재테크 관리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 돈을 많이 버는구나. 금융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구나. 펀드 매니저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거 금융 재테크 하는 분들 을 보니까 한의사가 돼서 한의사도 정말 잘 돼서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솔직히 한의사 개원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의학 공부만 할 때만 해도 그때는 한의학이 붐이 일었었지만 내가 10년 뒤를 계산했을 때 그때도 한의학 한의원이 과연 인기 있고 붐이 일을까? 보통 10군데가 한의원이 개원을 해도 살아남는 곳이 몇 년이 지났을 때 두세 군데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창업이 확률 자체가 뭐 데스밸리 계산하고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원도 마찬가지인데 한의원으로 대박을 친다 손 치더라도 벌 수 있는 소득이 1억, 2억, 3억 정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금융인이 되거나 경제인이 되거나 그러면 5억, 10억, 15억, 몇십억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자산관리사도 좋지만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하면 그 사실 그때 느꼈어요. 제가 이제 보험 이제 삼성생명에서 이제 보험 설계, 보험 영업도 이제 잠시 했었고 이제 뭐 제일은행에서 이제 대출 영업도 했었는데 그분 이제 지점장분들이나 어떤 그런 거 사실 보험도 COT, TOT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연봉이 5억, 10억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한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너무 좋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전 매일 상상했거든요. 정말 간절히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침을 놓고 환자를 돌보고 환자분들이 너무 치료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아픈 걸 치유해주고 환자분들이 건강해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얼굴에 이제 웃음이 이제 살아나고 그런 걸 너무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의사나 의사가 너무 되고 싶었지만 이제 사회물을 좀 먹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러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의사를 안 해도 되겠다. 한의사를 그냥 접자. 그런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게 좀 철이 안 든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피해의식이나 내면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런 관념이 올라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난 내가 진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막 복수하고 싶었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돼서 뭐 한의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나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고 쥐락펴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도 없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을 내가 그 우위에 서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그 사람들을 군림하거나 그 사람들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열등감이었을 것 같고 그 또한 어떤 결핍 에너지 뭔가 결핍 때문에 그런 제가 마음을 먹고 선택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이제 제 속 얘기 많이 하게 되어서 좀 다행이고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후련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또 너무 또 특별하신 것 같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 이야기 하다가 금융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소통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컨텐츠를 올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여튼 금융권에서도 다시 트렌드 코리아로 이야기할게요. 금융권에서도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데 바로 로봇 자산 전문가,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신한은행에서도 이렇게 로봇이 더 신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투자 성향 정보를 입력한 그 토대로 해서 알고리즘으로 개인의 자산 운용 정보를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가 이제 수백 조 개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춤 셔츠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지?
그 셔츠 온인가? 그 직장인들 이제 와이셔츠 이제 맞춤 서비스에서 직접 가서 치수 재주고 예쁜 혹은 멋진 그런 이제 전문가 스킬을 갖춘 그런 분이 서비스 마인드로 가서 직접 이제 목덜미, 이제 가슴둘레 이제 이런 신체 치수를 재서 그거에 맞는 맞춤 정장, 맞춤 옷을 제공해 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 그래서 모든 트렌드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고객 위주의 고객 중심의 고객 취향에 맞는 그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살아남는 개인정보,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 빅데이터화 해서 그거에 맞는 식물을 저희가 이제 월별로 주별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손님들께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식물을 새로운 식물을 키우고 이걸 수집하고 모으고 이렇게 나만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서비스 솔직히 그냥 오픈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정화 식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기정화 식물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이면 12달이니까 12개의 새로운 공기정화 식물을 매달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이번 달에는 스킨답소스라고 하는 이거 잠깐 보여드렸죠. 스킨답소스라고 하는 식물도 한번 키워보고 다음 달에는 또 이제 총명함을 뜻하는 산호수도 한번 키워보고 그 다음 달에는 스투키도 키워보고 그 다음 달에는 안수리움도 키워보고 이렇게 새로운 식물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끔 계속 키워볼 수 있게끔 하나씩 하나씩 컨텐츠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식물 정보 어떻게 하면 그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식물 정보 키우기 정보에 관련된 것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달이라고 하면 그 식물을 키우는데 적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걸 뭐 일주일 만에 생활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만 돼도 조금씩 시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최대 볼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라고 본다면 사실 공기정화 식물은 몇 달, 몇 년, 몇십 년 그 이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식물이 계속 공급된다면 아마도 한 달 동안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면 평균적으로 네 번의 물을 주는 행위를 하면 죄송해요. 네 번의 물을 주는 행위를 하면서 그 식물에 대한 키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 달, 1월 달에 갔고 2월 달에는 또 다른 식물이 또 가는 거죠. 그 식물이 가서 적응하고 키우고 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식물을 키워가는 재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식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이제 분들께서는 자식을 키울 때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명까지 나와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연 백도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쌍둥이를 7남매를 키우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7남매를 키우려면 이거 그 연년이 해마다 계속 이제 자녀를 출산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딸 아들 막 골고루 이제 이렇게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고충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이제 자식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고생스럽우시겠지만 그렇게 한 명 한 명 가족 구성원을 채워 나가는 그 재미가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자식이 올 때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축복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자녀가 너무 선물이다,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같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 좋게 그 이렇게 또 첫째 딸은 둘째 동생을 엄청 예뻐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둘째는 셋째 막내를 또 엄청 보살펴주고 이렇게 내리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이 얘기했지? 여튼 어, 갑자기 좀 할 말을 생각을 까먹었어요. 지금 이제 커스터마이징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이렇게 자식을 한 명 한 명씩 키우는 것처럼 저는 사실 식물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공간 자체가 아버지 농장이 있기 때문에 이 농장에 있는 식물은 뭐 제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거의 대부분 관리하시지만 저는 지금 여기가 제가 있는 이 속해 있는 이 비닐하우스 이 한 동 중에서도 여기 공간 한 15평 정도 공간은 제가 주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도 지금 식물이 뭐 수십 가지가 있죠. 수십 가지 식물을 저는 매일 보고 이제 물을 주고 뭐 사실 사무실 안에 있는 거 위주로 사실 저는 키우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작업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버지가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만 뭐 저기까지만 해도 한 몇십 개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 다육이랑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 키우는데 이게 하나 키울 때랑 두 개 키울 때랑 세 개 키울 때랑 10개 키울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식물이 나한테 주는 느낌도 달라요. 다육식물을 키울 때 느낌이랑 어떤 초화류 식물을 키울 때 느낌이랑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내가 키울 때, 물 줄 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식물 키울 때 느낌이랑 엄청 큰 식물, 막 2m, 3m, 저기 좀 제 그 작업장에 한 3m, 4m짜리 식물도 있거든요. 그 화분을 키울 때, 물 줄 때 느낌이랑 다를 거예요.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뭐 젖을 물리거나 젖을 줘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어떤 모유를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자녀는 분유를 좋아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적게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이제 또 때가 되면 이제 거름도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햇빛도 보게끔 해줘야 되고 광합성 작용도 해야 되니까 환기도 좀 시켜야 되고 빛, 물, 온도, 통풍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키우는 것도 이렇게 자식 키우는 것 못지않게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 가구분들 이제 좀 뭐 응원, 이제 위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식물을 판매할 때도 마케팅 슬로건이 뭐였었냐면 잘 키운 식물 하나 열 자식 부럽지 않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기도 했죠.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고 되뇌이고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을 키우지 않지만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걸로 자식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식물을 대하고 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난 충분히 그냥 위안 삼자. 뭐 이렇게 식물에 애정을 더 쏟자.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니까 식물 키우게 하면서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뭐 연습을 한다 생각해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서비스 런칭 이제 조만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께 시청자분들도 신청 하셔서 이거를 매달 새로운 식물들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꽃이 사계절 피는 식물도 있고 봄에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식물이 있고 여름에 피는 식물이 있고 다 꽃마다 식물마다 열매 맺는 시기, 꽃 피는 시기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면 또 식물이 주는 그런 경이로움, 어떤 황홀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정서적인 치유도 되고 여러 가지 힐링도 많이 되고 특히 자아 성찰의 도구가 또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서비스 나오면 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런 어떤 식물 커스터마이징 추천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쭉 막 메모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는 이렇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언택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온다면은 뭐가 나냐면 시사점. 언택트 기술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사점은 단절이 아니라 최적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기적인 자동화로 인해서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고객 중심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맞죠? 쓰면 편리합니다. 이런 식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얼마나 고객의 시간과 돈을 아꼈는지, 고객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가치 전달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언택트 기술과 그 업종과 영역의 관계를 넘어서 계속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니까 우리 또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좀 더 생각해 보자. UI를 직관적이고 쉽게 활용도 높게 준비해야겠다. 소비자들이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소비자 지향적인 시나리오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고도로 프리미엄화된 그런 서비스, 언택트 기술을 접목한 그런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간에 대한 더욱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겠다라고 합니다. 맞죠? 자, 또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37분이 넘어갔고 여기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비대면 접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인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인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상담원들 이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뭐 피오나, 헨리, 사만다, 판초, 에리카 이렇게 친근한 어떤 그 상담원 이름인데 현대카드의 여성 상담원 이제 피오나는 상냥하고 친근한 어투로 고객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캐릭터래요. 고객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캐릭터이고 롯데닷컴의 사만다는 쇼핑 지식에 해박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주는 여자친구의 느낌을 준대요. 그렇게 피오나는 상냥한 어떤 그런 스타일이고 사만다는 어떤 이제 똑똑하고 영리한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인공지능 서비스에 인간의 개성을 입히는 감성 디자인 바람이 불고 있다. 네, 그래서 언택트 기술을 시행할 때 이렇게 감성 디자인 부분도 잘 접목시키면 더 좋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컨택트 이야기 우리가 하다가 처음에 기억나시죠? 컨택트 우리가 이제 초연결 시대를 살면서 컨택트 시대를 살아가지만 컨택트 시대에 이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우리들은 언택트 하고 싶어 하고 이 언택트 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심리를 언택트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소비자들은 고객님들은 언택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고 우리 판매자, 유통자, 사업자들은 언택트 기술, 마케팅과 어떤 감성 디자인 이런 것들을 잘
또 오포 아까 전에 O2, 오포 이야기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도 언택트 기술을 다 융합적으로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고 계속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어떨 때는 컨택트를 하고 어떨 때는 언택트를 이렇게 잘 어, 균형 잡히게 잘 이렇게 기술을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고 그들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컨택트와 언택트를 잘 판단해서 활용하자라는 게 결론인 것 같네요. 자, 긴 시간 이제 저도 이렇게 독서 모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또 공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또 지식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서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대강 TV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독서 컨텐츠도 올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으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또 당근도 채찍도 그렇게 주십시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좀 사랑한다라는 말이 좀 아직은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말이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전달된다고 보거든요. 그쵸? 감사하다라고 꼭 표현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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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항상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또 계속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벌써 2시 10분이 됐어요. 이제 씻고 자야겠습니다.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거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평안하시고 늘 어떤 마음의 여유와 그런 행복감이 저는 근데 또 갑자기 끊으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행복하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는 행복을 느끼는 그 감정, 그 순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거든요. 꼭 행복하다라고 말해야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요. 행복하다라는 말에도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어떤 용어 물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행복과 건강과 풍요라고 하는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이 전달되시죠? 제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아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소중한 가치들 같이 나눌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약간 진지 모드로 갔다 약간 오늘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중간에 제가 약간 똘끼도 좀 나오고 좀 약간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나오고 오버하는 모습도 나오고 어색해하는 모습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이 영상 제가 찍은 거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한번 저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다음에 또 뵙기로 해요. 네, 그러면 새로운 한 주도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안녕.